대해서 저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김동석 회장님께서 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해당되는 2월 2일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김동석 회장님께서 두 번째 목요 화상 세미나를 또 진행해 주실 건데요. 예, 오늘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발급에 대해서 김동석 회장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네, 제가 맡은 오늘 강의는 진료기록 관련 법규에 관한 겁니다. 흔히 진료하다가 지금 우리 상공방 카톡방에서도 수시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것 같고, 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상당히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에 관해서는 요즘 또 정보보호법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끔 보면 전국에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제게 진료기록 관련 법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법을 잘못 모르고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 추후에 이제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강의가 있었지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서와 진료 확인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견서와 진료 확인서는 사실은 보험에서 실비보험이랄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소견에 대한 논란이 많고, 또 가끔은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 간의 논쟁,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제가 강서구 의사회장 하면서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과 의사가 너무 논쟁이 심하다가 몸싸움이 있으셔가지고 서로 고발을 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 직원은 뭔가 많이 발급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또 의사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 꼭 해줘야 되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규정과 또 발급 비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유권 해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규는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유권 해석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저희 의사회에서도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받아놓은 유권 해석이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후도 소견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 받아놓은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증명서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는 서류가 있고, 또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은 원칙은 환자의 부담입니다. 근데 법규 중에 보면 소견서, 촉탁서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소득세도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규 해석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걸 요건에서 이걸 법규를 들이대는 거죠. 소견서는 별도로 산정하지 못하니까 무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많은 의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견서라는 것은 의사들끼리, 과거에 저희 또 병원에 있을 때 옆에 과에 의뢰서처럼 뭔가 이 환자 소견이 이랬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도의 이게 사실은 의사들끼리 보는 게 원칙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은 클리닉 빌딩이 있을 때, 뭐 내과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 종이에다 써서 지금 환자 초음파상이 어땠고 앞으로 뭐 진단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내과적 진료는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소견서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위에 진찰료, 입원료, 소정 적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또 환자들에게 자꾸 소견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권 해석에 복지부가 준 겁니다.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다. 따라서 일반 진단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자나 가족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일반 진단서며 이를 교부 시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얼마라고,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뭐 100,000원도 써놓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진단서 비용이나 이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증명 서류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가격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가가 일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비용이 한 10년 동안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사회에서 20,000원으로 올리는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했다가 조금 담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벌금을 낸 적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올리거나 할 때 담합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진단서비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발급 비용을 좀 비슷하게 한다면 이게 증거로 남기지 않고 그냥 뭐 우리 동네는 이 정도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담합을 피할 수 있지만 의사회나 우리 단체에서 얼마로 비용을 정하자 그러면 담합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소견인데 이거 진단서 대용으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료 확인서 문제입니다. 진료 확인서를 학교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는 사실은 병명이 안 들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5번째 보면 질문서를 보낼 때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여부도 물어봤지만 발급 비용에 대한 적용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복지부에서는 그 답변을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료 확인서는 공인된 복지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자차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죠. 이 진료 확인서 서식을 과거의 것과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었던 게 서울시 의사입니다. 제가 의무의사를 하면서 서식위원회를 주도하며 이 서식에서 확인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아마 기록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진료 확인서에 중간에 병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료 확인서를 병명을 넣다 보니까 진단서를 대행해서 보험회사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단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서식위원회에서 병명이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떤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자가 진료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그냥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명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서류가 됩니다. 이건 내가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만 확인해 주는 거지 병명은 진단서로 발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만들어서 웹에 보냈고 그 이후에 모든 전자차트 회사에 보내서 지금은 이 서식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학생들 경우에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교 제출용을 따로 만들어서 의사 소견을 넣어서 전염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이런 서식을 여기다 쓸 수 있도록 했고 병명은 아무튼 뺐습니다. 다음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나 이런 것은 아마 모든 증명서는 대상은 발급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와
환자의 사망을 의식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 좀비적 배우자 지금 2016년에 형제 자매를 넣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고 앞에 단서가 있는데 그냥 형제 자매가 요구하면 모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자의 직계 연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형제 자매와 앞에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단서를 이제 증명서를 할지 우리가 출산 사상 증명서는 담당 의사가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신 분이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셨거나 또는 병원을 옮기셨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발급 못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나중에 출생증명서나 이런 걸 산부인과는 많이 발급하는데 다른 의사분이 할 수는 있습니다. 처방전은 물론 본인이 의사가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원격진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지 모르겠죠. 이 문구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발송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은 나중에 문제, 어떤 소지가 좀 될 수는 있는데요. 아마 원격진료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긴 합니다. 처방전에 대해서 약사가 문의할 때 즉시 응대해야 된다는 법을 약사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지금 이 법을 위반해서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걸 수 있을 때 우리가 법을 정확히 알면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의사 처벌의 법규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종료될 때 응대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응급환자 진료 중이다. 만약에 약사가 전화했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이런 사유를 조금 써놓든지 알고 계셔서 나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환자 처치 중이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 이게 굉장히 의사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법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약사들은 아마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사실은 국회에 많이 가셔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사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 회원분들이 카톡방에서도 올라오지만 처방전 발급 의무, 처방전은 2장을 발급해야 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2장 발급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 그냥 1장 발급하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1장을 발급하는 게 대부분인데 만약에 환자가 요구한 경우는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끔 병명을 넣어서 이걸 발급해달라는 상당히 많아졌죠.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런 편법을 좀 쓰려고 하는 거죠. 사실 처방전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환자가 혹시 무슨 약을 썼는지 자기가 알고 싶어서 보관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험 청구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환자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처방전에 또 가끔 질병 분류 기호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환자들과 다툼도 있고 법에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가 요구해서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가족 대리 처방에 관해서 지난번 며칠 전에도 저희 회원들이 논란이 좀 있었죠. 대리 처방은 사실은 환자가 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동일 상병, 그리고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분류, 수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4개가 다 충족되었을 때만 소정도수 50%를 인정해서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자가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혹시 아이가 학교에 있는데 보호자가 와서 받아가는 경우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어디선지 민원을 넣었을 때는 환자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데 고동 불능이 아닌데 왜 발급했냐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걸 다 원칙대로 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알면 나중에 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이 최근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얼마 이하면 뭐 열람 필요 없다, 복사를 갈 필요 없다 그러는데 보험회사는 뭔가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 기록을 열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법규에는 환자가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것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 기록을 근거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것도 좀 그렇겠지만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경우는 진료로 사본을 꼭 이송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법에 규정이 되면 안 지켰을 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열람 조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기록 열람을 환자가 물론 받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른 분이 받아가는 경우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아야 됩니다.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관하셔야지 추후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도 요청한 신분증이나 위임장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또 가장 저희들이 불만스러운 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아예 차트 전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비밀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 문제는 조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최근에 또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할 수 있는 서류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 의식불명이나 중증 질환인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 의사 문의자인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이게 이 두 가지 위에 이 세 번째 서류들이 있어야만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 기록에 대해서 2007년에 같이 제가 보냈던 서류가 있는데 제가 문구를 만들어줬고 그 당시에는 질문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위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이걸 왜 제가 물어봤었냐면 우리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차트를 전체 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환자 측에서 물론 위임장에 그 자세한 내용도 쓰지 않았고 그냥 뭐 위임 차트 복사 이렇게 했는데 그 환자분이 아마 자기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호자가 알아서 가정에 파탄이 날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위임장에 뭐 차트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환자는 자기가 진료한 기록만 했지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는 복사해달라는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해서 의사가 벌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보험회사에서 보면 차트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과거에 분만한 기록이랄지 유산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사돼 나갔을 때 문제 소지가 있고 정보보호 같은 것으로 의사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복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환자에게 전화로 해서라도 확인을 해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류 때문에 의사가 그런까지 확인해야 되고 한다는 게 참 서류 작업에 너무 몰아가는 것 같지만 본인들이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임 내용을 벗어난 기록 여부가 비밀 요소를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가 있었는데 위임 내용 명시가 되고 이게 계속 제가 질문을 계속 했을 때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위임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요거 인용해서 위임 내용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전체 복사를 못하겠다는 근거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썼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진료 기록에 대한 그 비용들은 사실은 따로 이렇게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범도구 수수료를 우리가 게시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궁금했던 게 혹시 보험회사들이 와서 이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변호사들은 상담료, 자문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의사는 진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거냐, 이 질문을 넣었던 건데, 여기 보면 환자의 상담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누설, 비밀 누설의 금지에 이르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으로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자꾸 무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받은 서류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 환자에게 뭐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또 반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가끔 회원들이 또 질문하신 게 경찰 쪽에서 의뢰를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중요한 진료 기록은 아주 중요하고 개인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압수나 이런 영장이 발부됐을 때만 환자 동의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냥 뭐 그 환자 상태 이런 것보다 수사할 때 혹시 사실은 보험공단이나 병원에 있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공단이나 우리 병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연락처랄지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냥 영장이 아닌 걸로 공문해서 좀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 차트. 아니면 앞에 기록은 상관없이 앞에 인적사항을 좀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없습니다. 의문은 없지만 공적인 거기 때문에 복사를 그 법조에 보면 또 있거든요. 약간 공익 진료 사본을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환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는 공문을 받고 그냥 보내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환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환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출했다가는 소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뒤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을 정확히 알고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의사 본인이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무튼 수사와 상관없이 처치 내용 이런 것은 진료 기록은 프라이빗 관계되니까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요. 동의를 받아야만 보내고. 근데 이게 크게 침해되지 않는 걸 보고 마치 현재 뭐 범죄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주소만 또 전화번호만 알고 싶다 그러면 공식 차원에서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기록부는 가끔 실사가 나왔을 때 기록 자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명하지 않는 경우나 또 서명이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사건 때 보면 그 선생님께서 서명을 했는데 서명지에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공개가 됐지만 서명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냐, 추후에 작성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됐었죠. 이것은 우리 차트 기록에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 차트도 마찬가지로 전자 서명을 해야 되지만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실사 나왔을 때 기록에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서명이랄지 종이 차트인 경우는 종이 차트 서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존 기록 이게 이제 새로 생겼던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종이 차트는 파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20년 이렇게 병원 개원하신 분들은 해달 10년 되는 차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폐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원칙은 10년이 넘은 종이 차트는 폐기하고 연장해야 될 경우는 원장이 결재를 받아서 증빙 서류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전체 데이터 파악은 물론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에 쓸 수 없도록 완전한 파악을 해야 되고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는 관리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기록부의 전자차트는 전부 전자서명을 꼭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수정과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보존할 장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나중에 차트를 수정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면 전자 차트는 기록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보존기간이 여러 가지 차트 보존기간이 있지만 요양기간이 요양급여를 끝나는 데까지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약제 치료나 요양급여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저출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지만 MTX 같은 게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개수, 또 질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비싼 질정과 싼 질정을 놓고 비싼 질정으로 다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실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약이나 주사는 모든 걸 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아이오가 맞아야 되겠죠.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휴업과 폐업 시는 폐업을 한 경우에 1개월 이상은 이제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기록부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이관해야 됩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이 종이 차트나 이런 차트 기록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기록을 보낸다고 하면 자신들이 보관할 수 없겠냐고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서 본인들이 폐업하신 분들이 보관해라 이렇게 좀 하는데 원칙은 보건소장에 이관해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추후에 진단서랄지 이런 것들도 발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 출생증명서랄지 진단서랄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업할 때는 기록을 다 줘버리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을 때 장당 5,000원을 받았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0,000원을 받더라도 대신 얼마 받겠다는 것을 대시해서 그 비용이 비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옆에 다른 병원은 발급 비용이 너무 싼데 여기는 비싸다고 해서 환자들 민원 때문에 그렇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비용을 조금 올려서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배심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초음파 비용을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진료비용 고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3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하면 그건 다시 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경 안 쓰더라도 1년, 2년, 3년 지나면 계속 물가에 따라서 아니면 또 본인이 초음파 비용 같은 거 올렸을 때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에서 세부 내역 산정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규정에는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만 세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협에도 제가 보냈지만 주사 뭘 사용했냐, 약이 어떤 걸 사용했냐 이런 세부 내역은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 산정을 하는 서류도 아직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 내역을 할 때는 흡수를 했거나 비할지를 했거나 이랬을 때 그런 내용을 써달라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번 진료기록 소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동석 회장님께서 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상공방 카톡에서 문의사항이 제법 많이 올라왔었던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정리해 주셔서 첨가해 주셔서 세세한 내용을 마저 다 이 발표내에 넣어 주셔서 특별하게 질문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리시기 그렇으면 한국만 카톡방에 올리시면 항상 우리 김용석 이사님이나 제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네. 게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OCS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차트에 대한 전자 서명의 개념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종이 차트에다 사인하는 개념하고 다르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서명이 끝난 거는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정식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정을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세세한 내용들이 저도 아직 전자 서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할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조금 토의가 됐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전자서명 그게 우리가 부담할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보험 수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을 하는 이유가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건데, 과거에 의협에서 모든 기록을 의협의 서버를 하나 메인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수정을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서명도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 의료계 외에 환자의 정보가 보관되면 안 된다고 해서 거부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차트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야 될 건데, 아니면 이 전자 차트가 의협이나 이런 데서 몇 번씩 시도를 했지만 아직 시도가 안 됐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만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의협에서 주관해서 후원자를 싸게 하고 전자서명도 거의 돈을 따로 받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최근에 삼성생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주사는 뭘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개인병원에서 주사를 뭘 사용했는지 쓰는 것은, 그래서 DRG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세부 내역서로 쓸 수도 있지만 외래에서 뭐 진료한 내용을 가지고 세부 내역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복사해서 보험회사에서 써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 내역서에 대한 규정은 아직은 DRG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정확히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미영 원장님께서 질문 올라온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서류는 특별하게 포맷이 따로 있는지, 특히 공식 포맷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른 동의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정보법에 따른 동의서. 우리 차트나 이런 거 쓴 동의서가 있지만 개인정보법에 따른 의료계 차트에 대한 어떤 동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에 관계된 거는 따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병원의 어떤 홍보 목적이나 아니면 병원의 뭐 프로그램이나 상품 홍보, 비급여 홍보를 위해서 할 때는 따로 동의서 받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차트 프로그램에 서식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동안 화상회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이 좋은 강의 내용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마약 쪽에 대해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를 많이 잘 알려주시리라고